내 아이가 최고라는 최고. 네,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종교. 네, 그리고 그 교주는 그 아이를 앉히면 됩니다. 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걔는 거. 최고. 선생님 사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인기가 올라가는 건가요? 사연이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걱정이 많으시다는 의미도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자녀분들 이제 학교 생활을 지켜보면서 고민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바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연우맘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봐요.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은 잘 하는데 손을 들어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선뜻 용기 내어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이라 3학년이 되면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피아노는 어려워서 태권도는 다칠까봐 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되게 귀여운 일일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자주 받는데요. 사실 뭐 답은 좀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아직 2학년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는 잘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잘한다는 건 친구가 나한테 싫은 행동을 하면 하지 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선생님한테 중간에 내가 쉬가 마렵거나 어떤 용무가 있을 때 선생님 저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정신이 건강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는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니까 뭔가 공부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드시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돌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돌보려면 아무래도 어딘가에 갖다 맡겨야 되잖아요. 제가 있는 학교를 보면 그 오후에 태권도 학원으로 아이를 학교에서 태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태워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부모님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권도가 요즘 아이들 보면 태권도로 이렇게 싸움을 시키진 않거든요. 네. 주로 가면 이제 게임 많이 합니다. 피고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얘는 다칠까봐는 아마 친구들 중에 아마 좀 뭐 힘이 센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나 태권도 가면 나 저런 애랑 붙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2학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 2년 정도 크면 좋아집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천성적으로 좀 내성적인 이런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그 아주 심한 내성적인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아마 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일 것 같아요. 아이는 나름 건강해 보입니다.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건 이제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 엄마 나 피아노를 어려워서 싫어, 태권도는 다칠까봐 싫어, 이렇게 엄마한테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나 피아노 어려워서 못해라는 말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아,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 그 전에 아마 엄마에게 엄마 나 파란색 옷 입을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좀 했던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아이네요. 네, 특히 피아노는 어렵고 태권도는 다칠까봐 싫어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 큰일인데? 나 사연 보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이의 취향으로 봐야 됩니다. 피아노도 싫고 태권도도 싫은 아이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있는 학교 줄만 봐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피아노, 태권도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이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2학년은 엄마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는 내년부터는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해야 돼서 집에서 너를 돌보지 못하는데, 근데 너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돼. 태권도나 피아노에 가면 그분들이 너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지만 너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너무 안심이 되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2학년 아이는 알았어. 그럼 자기가 고릅니다. 자, 그럼 난 태권도는 좀 더 무서우니까 나는 피아노 해볼게. 이렇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은데요. 이제 나중에 피아노 선생님께 얘는 피아노 선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좀 재미있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압박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피아노 선생님도 대체로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가 어려워 태권도가 다칠까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엄마 난 그걸 절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은 이게 싫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의 속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어머님 입장에서는 일단 아이가 싫어하는 건 그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번씩 나도 돌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손을 들어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할 때 선뜻 용기 내어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뭔가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데는 우리 애는 숫기가 없어요. 숫기가 없다라는 말을 부모님들이 쓰실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숫기가 없다라는 건 그냥 어떤 행동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성향입니다. 숫기가 없다라는 건 내향적인 아이라는 뜻이고 씩씩하다는 건 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10명에 한 7, 8명은 대체로 내성적인 아이로 출발합니다. 손을 번쩍번쩍 들어 발표한다. 쉽지 않습니다. 공개 수업을 보통 한 2교시, 3교시 하는데 1교시에는 제가 뭐 하냐면 손 드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손을 들었는데 사실 손만 들었지 발표할 준비가 안 되는 애도 있죠. 그런 애들 눈빛으로 얘기해서 선생님 저는 시키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손을 드는데 발표할 생각도 있었고 잘할 거였는데 선생님이 나를 안 시키네. 이걸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자기의 가능성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 또 하나 이제 타인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과도하게 의식한다. 이거는 어릴 때 평가에 자주 노출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이가 그냥 글씨를 배우는 거 배우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내가 모르면 엄마한테 지적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몸을 긴장하게 됩니다. 평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나 뭐 이런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평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평가하시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평상시에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렇죠. 평가에 자주 노출되면 얘는 자기가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하는 경우는 조금씩 나는 잘 못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쌓입니다. 이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많아지면 엄마한테 미안해집니다. 엄마에게 미안해지면 나는 엄마에게 미안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시선도 의식합니다. 결국은 자기는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남들에게 자기의 무능을 들키지 않으려고 구석에 가서 있습니다. 공개 수업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 보통 다 알겠는데 그런 일기를 씁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아이, 또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칭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되게 잘하더라. 그런데라고 하면서 근데 너네 반에 그 목소리 크는 걔는 누구야? 이렇게 비교하고 네. 사소한 걸 물론 엄마는 비교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내 아이가 최고라는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종교. 네, 그리고 그 교주는 그 아이를 앉히면 됩니다. 네, 짧지만 연호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네, 일단 지금 2학년 때 이미 학교 생활을 잘할 정도로 정착한 아이가 잘못 자라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연우맘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심청희님 사연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공부방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집에서도 가끔씩 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크게 흥미있어하는 일도 없는 것 같다고 하고요. 선생님 비슷한 사연들이 꽤 많았는데요. 뭐 착하고 순한 아이인데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한다, 행동이랑 학업도 다 또래보다 늦는데 자꾸 멍하게 있는다. 뭐 저학년 중심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부모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아이도 힘들 것 같네요. 일단 공부방에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공부방을 뭐 줄이든지 사이를 더 뜸하게 두든지 안 보내면 되는데 학교는 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힘들어하니까 선생님이 좀 챙겨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쨌든 1학년 아이니까 빈말이라도 몇 마디 하면 아이가 일단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집은 아이가 가장 편안한 상황이잖아요. 가장 편안한 곳 장소인데 거기서 왜 멍할까? 전반적으로 늦은 거는 괜찮은데 이제 또래보다 늦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래보다 늦다라는 말은 주로 담임교사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은 뭐 1학년이니까 이제 자기가 뭐 집에서 미리 뭐 많이 배워온 아이는 자기가 이미 다 아니까 시시해서 멍하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은 행동은 또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행동도 늦다고 하면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아이를 봐서 이제 보통 12월 말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년 반복하면서 관찰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3월 달의 행동이 6월 달에 되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대충 알거든요. 요즘 이제 뭐 학년 말쯤 됐으니까 선생님께 가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말해줍니다. 얘가 좀 늦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러면 역시 또 교사들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얘를 도울 수 있는지도 해결책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어떤 길이 좀 보일 수 네, 있겠네요. 뭐 이런 도움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가 권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다 연수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담임한테 묻기가 좀 이제 우리 정서가 좀 쉽지는 않아요. 내 아이가 잘하는 것 같으면 가서 좀 이렇게 확인받는 즐거움이 있는데 가서 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학교는 뭐 원하는 정보는 다 줍니다. 이미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좀 힘들고 어렵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어떻게 노력해볼까 상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만 개입을 하시면 아이가 금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학년 아이들은 아주 인정 욕구가 정말 막 끌어넘치거든요. 누가 발표해볼까? 막 책상에 올라가서 손들고 막 아주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애한테 선생님이 쓱 지나가면서 너 그것도 알았어? 대단한데? 이러면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제일 똑똑한 아이로 자기가 변신을 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막 자랑하면서 엄마한테 막 와, 너 똑똑한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지. 이러면 멍했던 아이가 좀 덜 멍한 상태로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내가 되게 똑똑한데? 이런 생각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도 학업도 다 또래보다 많이 좀 늦어 보이는 아이들을 그냥 뭐 좀 늦는가 보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늦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또 이대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좀 아이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아이가 힘듭니다. 일부러 그러는 아이는 사실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도 집중을 잘하고 싶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가서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집중을 하고 싶은데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중이 이제 분산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주로 저 학년들은 교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앞에 사연과 비슷하게 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집중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한다,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뭐 그런 고민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도 다 그 집중 못하는 이유들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1학년은 5분 정도 집중하면 이제 잘한다고 합니다. 5분 집중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평상시에 아이를 키워보면 얘가 집중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렇게 밥 먹는 것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줬을 때 그걸 꾸준히 5분을 먹으면 얘는 집중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얘가 싫어하는 걸 주면 그걸 안 먹기 위해서 깨작깨작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집중과 관련이 사실 없는 거죠. 흥미에 관한 거니까. 어떤 아이 중에는 또래보다 약간 열이 많다든가 이러면 이게 덥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못 견디는 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교사들 보기에는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그건 뭐 계절이 바뀌거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전반적으로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집중이 안 되는 게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수업은 그냥 따라가는데 아이가 좀 부산하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아이인지 네, 그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좀 부산한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산한 아이는 대신에 낯선 친구에게 가서 말을 잘 걸고 선생님한테 와서도 잘 자기 필요한 걸 잘 얘기합니다. 사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네.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또는 공부를 부모님 마음에 맞게 아주 잘하고 있지 않아도 저 아이가 다른 장점이 보일 거다라는 걸 좀만 기다려주시면 사실 보입니다. 혹시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께서 다 관심 갖고 해보셨는데 아이가 발전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지능을 검사할 수도 있겠고 또 학습에 대한 진단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학습에 대한 진단은 선생님과 상의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담임 선생님들은 그런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이 아이가 혹시 학습을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따로 걔를 위한 그 맞춤 그 책도 사서 저 같은 경우 뭐 과자도 몇 권 사서
같이 공부 조금 하고 집에 갈 때 과자도 주면 자기가 공부를 손내고 열심히 했더니 과자까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학년일수록 더 좋겠고요. 네, 효과가 더 빠릅니다. 네, 선생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몇 가지 질문 소개도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훅 지나가 버리네요. 오늘 사연을 주신 이 귀중한 분들께는 교육청에서 치킨을 쏜다고 합니다. 네, 치킨 쏩니다. 네. 그 학교 생활이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우리 아래 링크 나갈 거예요. 그 네. 링크로 사연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